절대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가 하루에 10,000개씩 죽어갑니다. 서울 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2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2.7배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바로 이 위험한 시간에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셨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거나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신 적 있으시죠? 그 증상,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밤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경과에서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수면 시간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이 돌아오고 말이 막히던 증상이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의 불안까지 줄어든 어르신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왜 잠이 뇌의 생사를 좌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수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밝혀드립니다. 셋째, 한국인 90%가 모르고 반복하는 수면 실수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황금 수면 시간대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잠들기 1시간 전에 꼭 해야 할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일곱째, 실제로 회복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분만 투자해 주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잠이 뇌의 생사를 좌우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뇌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의 뇌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78%가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자꾸 깨거나 잠드는 데 1시간 넘게 걸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분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밤에 주무실 때 한두 번씩 꼭 깨지 않으세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진짜 쓰레기요. 의학 용어로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바로 치매의 주범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년간 연구한 결과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인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도 쓰레기통이 있죠? 매일 쓰레기를 버려야 집이 깨끗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안의 쓰레기가 청소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오성준 센터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약보다 잠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가 맑으세요? 아니면 멍하세요? 잠은 분명히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있으시죠?
그게 바로 내가 밤새 청소를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밤이 되어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뇌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깊은 수면 시간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2시간 깊이 잤다면 이제는 1시간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뇌가 회복할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입니다. 열쇠 어디 뒀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러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기억이 안 나고 자주 가던 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뇌는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자면 안 되는 건지,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수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밤 11시요? 12시요? 혹시 새벽 1시 넘어서 주무신 분도 계시죠?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8만 8천 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사람에 비해 자정 이후에 잠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치매 위험이 무려 2.7배 높았습니다. 2.7배요. 거의 3배입니다. 단지 잠드는 시간이 한두 시간 늦었을 뿐인데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리듬이요. 이 리듬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몸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TV를 보고 12시에 스마트폰을 만지고 새벽 1시에 겨우 눈을 감습니다. 뇌는 이미 그때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자야 해 깨어 있어야 해?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영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 뇌는 청소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밤 11시 이전에 잠드신 날이 며칠이나 되시나요? 3번 이하시라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십니다. 드라마가 11시에 끝나니까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저녁 늦게 드시고 소화가 안 돼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주무십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뇌는 매일 밤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정 이후에 잠드는 습관이 있는 노인 그룹에서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밤 10시대에 잠드는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언제 잠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새벽 2시에 잠들면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6시간만 자도 밤 10시에 잠들면 뇌는 충분히 청소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면 열심히 일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활비 벌려고 밤잠 설쳐가며 사셨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면 오늘 밤부터 잠드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수면 실수들입니다. 이 실수들을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일찍 주무셔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인 90%가 모르고 반복하는 수면 실수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겁니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죠?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거나 TV 틀어놓고 잠드시는 분들 계시죠? 문제가 뭐냐면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속입니다. 푸른 빛, 영어로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빛이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딱 멈춥니다. 멜라토닌이 뭐라고 했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눈은 감아도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데 평균 37분 더 걸렸습니다. 37분이요. 거의 40분을 그냥 뒤척이다 잠든 겁니다. 혹시 이 영상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러시다면 오늘은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는 저녁 9시 전에 봐주세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늦은 저녁에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겁니다. 배가 좀 출출하니까 사과 하나, 귤 몇 개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일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위장이 일을 시작합니다. 위장이 움직이면 뇌는 아직 소화 중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잠들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느려져서 밤에 먹은 음식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영미 영양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과일, 우유, 요거트는 의외로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오후에 드시는 겁니다. 아,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었을 때의 절반으로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 커피 마시고 4시간 후면 괜찮았다면 지금은 8시간이 지나도 카페인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드셨다면 밤 11시에도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잠을 방해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녹차 드시는 분들, 그거 잠 깨는 차입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자기 전에 걱정을 습관처럼 하시는 겁니다. 내일 뭐 해야 하지? 그 일은 어떻게 됐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내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걱정은 뇌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명령을 받으면 계속 일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신동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전 걱정은 종이에 적어서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 두면 뇌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뇌가 그 문제를 놓아버립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눈 감고 계시죠. 자야 하는데 하면서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걱정하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대에 누우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다른 방에 가서 어두운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계세요. 졸리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자, 5가지 실수 기억하시죠? 첫째, 자기 전 화면 보기. 둘째, 늦은 저녁 간식. 셋째, 오후 카페인. 넷째, 자기 전 걱정. 다섯째, 억지로 누워있기. 이 중에 해당되는 게 3가지 이상이시라면 여러분의 수면은 지금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습관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뇌가 회복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분명히 7시간, 8시간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어집니다. 이름이 입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내가 밤새 청소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쓰레기가 쌓인 채로 아침을 맞은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수면의 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세요? 멍하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경고 신호 2번째입니다.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가족한테 괜히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의 감정센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에도 화가 나고 슬퍼지고 불안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 그룹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잠만 잘 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경고 신호 3번째입니다. 최근 기억이 자꾸 끊깁니다. 5분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낮에 경험한 일들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휘발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김영수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최근 기억의 반복적인 소실은 경도인 지장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자, 3가지 경고 신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둘째,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난다. 셋째, 최근 기억이 자꾸 끊긴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심각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습관만 바꿔도 두세 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수면 시간대 들어보셨어요? 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적게 자도 효과가 크고 이 시간을 놓치면 많이 자도 소용없습니다. 그 황금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도 이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이때가 가장 빠릅니다. 국립암센터 수면연구팀 발표 자료를 보면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그룹이 자정 이후에 잠드는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더 길었습니다. 47분이요. 거의 1시간 차이입니다. 같은 7시간을 자도 뇌가 쉬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밤 10시에 잠들 수 있을까요?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밤 9시부터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첫째, 밤 9시가 되면 TV를 끄세요. 저녁 뉴스 보고 싶으시죠? 6시 뉴스로 바꾸세요. 밤 9시 뉴스는 내일 아침에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라디오로 들으세요. 화면 없이 듣기만 하면 뇌의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둘째, 밤 9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형광등 대신 간접등이나 스탠드만 켜두세요. 어두운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밝은 빛 아래서는 아무리 졸려도 뇌가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셋째,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이게 제일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갑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아예 다른 방에 두시고 알람은 일반 시계로 맞추세요. 넷째, 따뜻한 물로 간단히 샤워하시거나 족욕을 하세요. 몸이 따뜻해졌다가 식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건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다섯째, 침대에 눕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걸 3번만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군대에서 병사들 빨리 재울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여섯째, 걱정되는 일은 종이에 적어두세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걱정들, 그냥 두면 뇌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종이에 한번 적으면 내가 이건 내일 처리할 일이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적는데 5분이면 됩니다. 이 6가지 루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밤 9시에 TV 끄기,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다른 방에 두기,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 심호흡 3번, 걱정은 종이에 적기. 이 중에 처음부터 6가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거 하나만요.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한 달 후면 6가지 다 습관이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회복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도 답변 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4세 김종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작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먹은 약이 기억나지 않고 지갑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게 되셨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새벽 한두 시가 넘어야 겨우 잠드셨고 아침에도 10시가 되어야 일어나셨습니다. 수년째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 처방 대신 수면 시간대 조절을 권유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TV도 스마트폰도 끄세요. 김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되겠어? 싶으셨대요. 하지만 가족들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1시간씩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명도 어둡게 바꾸고 TV도 밤 9시면 끄셨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맑은 거예요. 안개 거친 것처럼요.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깜빡깜빡하던 게 진짜 줄었어요. 손주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 어르신은 지금도 밤 10시 수면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약 한 알 안 드시고 잠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이 돌아온 겁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1세 임순자 어르신입니다. 임 어르신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하셨고 낮에도 몸이 천근만근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지만 오래 드시기가 꺼려지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수면 루틴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임 어르신이 시작하신 건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끊으셨습니다. 밤 9시부터는 거실 불을 어둡게 줄이셨습니다. 자기 전에는 걱정되는 일을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예 다른 방에 충전해 두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어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벼워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두 분 모두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잠드는 시간대를 바꾸고 자기 전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낮잠은 자도 괜찮나요? 네,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해요. 30분 넘게 자면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러면 밤잠이 줄어듭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26분의 낮잠이 조종사의 집중력을 34%, 반응 속도를 54% 향상시켰습니다.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확실히 풀어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는데 괜찮은 건가요?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깨더라도 10분 안에 다시 잠드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자주 깨고 깨면 1시간 넘게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무호흡이나 하지 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제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짧은 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이 줄어들어서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수면제 복용이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기 수면제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비약물적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데 왜 그런가요? 이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이 자동으로 떠오르시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책도 읽지 마세요. 졸릴 때만 침대에 가세요. 그러면 내가 침대 잠이라고 다시 학습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다른 방에 가서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시 앉아 계세요. 졸리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데 방법이 있나요? 잦은 야간 소변은 수면 방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물론 탈수가 되면 안 되니까 낮 동안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줄이세요. 둘째, 취침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방광을 비우고 주무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방 온도를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추우면 방광이 자극을 받아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넷째, 그래도 계속 밤에 3번 이상 깨신다면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에 꼭 같은 시간에 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 새벽 3시, 4시쯤에 꼭 눈이 떠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생체 리듬이 그 시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그 시간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세요. 이게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이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30분 산책만 해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질문들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언제 자느냐가 얼마나 자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게 황금 시간대입니다. 자정 이후에 자는 습관은 치매 위험을 2.7배 높입니다. 셋째, 한국인이 흔히 하는 수면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 화면 보기, 늦은 저녁 간식, 오후 카페인,
자기 전 걱정, 억지로 누워있기. 이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최근 기억이 자꾸 끊기면 수면의 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밤 9시부터 시작하는 수면 루틴이 중요합니다. TV 끄기,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치우기, 따뜻한 물로 샤워, 심호흡, 걱정 적어두기. 오늘 밤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던 분들, 기억이 흐려져서 두려워하셨던 분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하셨던 분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면 습관만 바꾸고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나시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아니면 핵심 내용만 전화로 알려드려도 됩니다.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자기 전에 TV 끄세요. 스마트폰 치워주세요. 이 3마디만 전해드려도 부모님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위한 시간을 한 번만 먼저 열어보세요. 밤 10시에 불 끄고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잠이 바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뇌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안한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내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